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의 그 주요 연기금들이 일제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2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고 매각 대금을 채권 및 사모펀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캘퍼스는 지난달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의 목표를 42%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등 공공근로자를 위해서 2,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뉴욕주 퇴직연금도 목표 주식 비중을 기존의 47%에서 39%로 8%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기금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 건 미국 증시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직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는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고 올해 말 경기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했으나 몇몇 지역에선 소비자들의 그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그 소비자 지출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구매는 차량 재고량 개선과 할인 혜택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눈에 띄게 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진한 판매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고 주택 판매가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 건설도 조금 증가했다고 연준은 분석했습니다. 홍해 지역 물류 차질과 볼티모어항 다리 붕괴로 인해서 일부 물류 지연이 발생됐지만 인플레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은 3월과 4월 초에 고용이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합니다. 그 한편 뉴욕 연은의 양적 긴축 전망 보고서도 발표됐는데 양적 긴축이 내년에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고금리의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데이터들이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다가간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준의 2인자인 그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높게 나온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편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메라우스 기자는 SNS에 선제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UBS는 내년 기준금리가 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강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 이후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한때 5%를 넘어섰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 상태에 만족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존에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예상보다 인플레 둔화 속도가 늦어질 것 같다면서 인내심을 가져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MRB 파트너스는 연준의 목표치인 2%대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이 치솟자 한미일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구두 개입을 한 후에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 엔달러 환율은 145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그 후에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보도되면서 환율이 다시 1390원을 넘어섰지만 그 이후 하락해서 현재는 13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월 CPI가 전년비 2.4% 상승해서 4개월 내에 최저입니다.
영국의 그 3월 CPI도 전년비 3.2%가 상승해서 2년 반 내에 그 최저입니다. 유럽의 물가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큰 충격이 없다면 곧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천명하면서 주초에 중동 사태는 최악을 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만류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그 보복 공격을 한 차례 보류하면서 한때 확전자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철강 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고, 특히 드론 제작 관련 16명의 개인과 2개 단체를 제재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그 보복 공격을 하지 않도록 그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금요일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재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고 코스피가 한때 3%나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한 그 아스파한 지역에는 이란의 핵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오후 들어 낙폭을 좁혔고 급등하던 유가와 환율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란은 그 이스라엘 공격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이스라엘이 추가로 도발을 할 경우 즉각적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그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에 대해서 외국산 반도체 보급을 조사한 후 2027년까지 외국산 칩을 중국산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그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제는 중국산 칩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중국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인텔과 AMD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의 27% 그리고 AMD의 15%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의 그 3월 그 철광석 수입량이 전월비 3.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양책 효과의 기대로 중국의 철강 수요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7.5% 수준의 관세를 2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의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게 유지됐던 지난주와 동일하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그 4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77.9로 전월의 79.4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소비에 있어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는 3.1%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월에는 2.9%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32만 건으로 전월비 14.7%가 하락했습니다. 예상은 148만 건이었는데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주택지수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감소했다고 해석했으며 CIBC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주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140만 건 근처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금리의 장기화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는 419만 건으로 전달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한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39만 3,500달러로 4.8%가 상승했습니다. 주택 판매는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5.5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통상 0보다 크면 제조업이 확장 국면입니다. 전월에는 3.2였는데 이번에는 15.5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는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높은 제조업 지수의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
제조업 지수 발표 후 2년물 국채금리가 4.99%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그 3월 산업 생산은 전월비 0.4%가 상승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그 제조업 부문이 0.5%가 증가했고, 이 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3.1%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지만 고금리가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F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인플레이션 역시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상향의 이유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 상향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는 0.3%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에 가장 기여한 항목은 온라인 판매로 2.7%가 상승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아마존의 프로모션 영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AI 규제법의 초안 작성 절차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규제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오는 잠재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빅테크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자녀가 유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부모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는 것인데 아마도 빅테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